자, 오늘은요, 미국에서 나온 단 하나의 정치적 위협이 어떻게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보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흥미로운 건요, 사건은 딱 하나였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세 나라가 정말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팔고 일본도 팔아라. 1월 20일. 이 한마디가 그날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냥 다 설명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 전체 위기감이 확 퍼졌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린랜드 메인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한 건데요. 이게 새로운 무력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거죠. 자, 그럼 이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난 통화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위험하다 싶은 자산은 내다 팔고 안전한 자산으로 몰려가는 거죠. 이 현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통화시장이었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시장의 본능적인 반응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투자자들은 안전한 피난처로 일본 엔화를 선택했고 덕분에 엔화 가치는 쭉쭉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국 원화는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달러당 무려 1478.1원까지 치솟아 연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급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달러는 중국의 통화 위안화에도 당연히 압력을 가했죠. 결국 위안화는 달러 대비 6.97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공포감은 통화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경제의 중요한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 수익률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뭐냐면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이만큼 이자 줄게요 하고 약속하는 금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수익률이 오른다는 건 종종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글쎄 사상 처음으로 4%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지금 엄청 위험해 하고 거대한 빨간불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럼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까지 걱정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각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정부가 돈을 더 풀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빚을 더 내면 나라 살림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국채를 막 팔아치웠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면서 수익률은 반대로 치솟게 된 거죠. 자, 이제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겉으로 보면 일본의 니케이나 한국의 코스피 같은 큰 지수들은 다 떨어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날의 희비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일본에서는 미일 드론 협력 소식 덕분에 방산주가 날아올랐지만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했어요. 유틸리티 주식은 급등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기업들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엄청난 승자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한국의 한전입니다. 정부가 발전자 회사들을 합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와, 주가가 하루 만에 16% 넘게 폭등했어요. 효율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환호하는 쪽이 있었다면 정반대편에는 비명을 지르는 쪽도 있었죠. 바로 중국의 태양광 산업입니다. 업계의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해서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지록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장 전체가 안 좋아도 개별 기업의 좋은 소식은 이렇게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홍콩의 아트토이 회사인 팜마트가 딱 그랬어요. 2년 만에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니까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통화, 채권, 주식 시장의 이 파편들을 한번 쭉 꿰어볼까요? 이 혼란의 하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과연 뭘까요? 결국 이날의 사건은 우리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아주 강력한 사례였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위협 하나가 각 나라의 독특한 경제,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전혀 다른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 도쿄에 있는 방산업체 주가는 올리고 저 멀리 중국의 태양광 업체 주가는 떨어뜨리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의 지역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